내 이름은 후시미 교코. 27세의 극히 평범한 회사원이다. 지금부터 내 이상한 가족들의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이 이야기는 내가 어렸을 적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엔 아직 평범한 가정이었고 엄마 쿠니코와 아빠 카즈요시 그리고 1살 위 언니인 에리코와 넷이서 살고 있었다.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때쯤부터 나와 언니는 확연하게 외모 차이가 나기 시작했다. 언니는 나와는 달리 엄청난 미모를 자랑했다. 그러니 당연히 언니는 주위 사람들이 치켜 세워줬지만 평범한 외모를 가진 나는 때로는 불쌍한 눈초리마저 받아야만 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면 모를까 안타깝게도 부모마저 언니만 편애했다. 옷이든 장난감이든 전부 언니가 우선이었고 나는 항상 뒷전이었다. 그리고 언니는 야, 주스 좀 가져와. 그리고 생선가시 짜증나니까 좀 발라줘. 이런 식으로 매일같이 내게 명령을 하게 되었다. 나아가 내가 공부 하나만큼은 조금 하는 편이었는데 그걸 이용해 자신의 숙제를 시키기까지 했다. 덕분에 나는 항상 한 학년 위의 공부 범위까지 다 마스터할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나는 초등학생 때부터 매일같이 언니에게 시달려왔다. 쉽게 말해서 나는 그저 그 인간의 전속 가정부 같은 존재였다. 물론 처음엔 나도 납득이 가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하란 말이야. 왜 나한테 시키는데? 하지만 그렇게 말해도 언니는 울면서 부모에게 떼를 써 결국 나만 부당하게 혼나곤 했다. 언니 명령을 거부하면 혼나는 데에만 그치지 않고 밥도 먹지 못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런 생활이 지긋지긋해진 나는 열심히 공부에만 몰두했다. 행운인지 불행인지 언니 숙제를 쭉 해온 덕에 내 성적은 항상 우수했다. 이렇게 나는 명문고에 입학할 수 있었다. 물론 거기서도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리고 대학 수험에서는 명문대에 수석으로 합격하는 쾌거를 이루게 되었다. 부모에게 학비를 기대하기는 어려웠으나 그런 걱정도 딱히 필요 없었다. 기숙사도 완비되어 있는 대학을 골랐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졸업함과 동시에 집을 나갈 수 있었던 것이다. 드디어 집에서 해방된 것이다. 그 후로는 공부와 알바로 인해 매우 바쁘긴 했지만 정말 충실한 학교 생활을 보낼 수 있었다. 하지만 내가 2학년이 되었을 무렵 엄마한테 라인이 왔는데 오랜만이네. 잘 지내고 있지? 응? 갑자기 뭔데? 떨어져 사는 딸한테 연락하는 게 뭐가 어때서? 1년 동안 아무런 연락도 없었으면서 무슨 그래놓고 갑자기 잘 지내냐고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해야 돼? 엄마한테 말이 좀 심한 거 아니야? 됐고 그래서 용건이 뭔데? 실은 에리코가 약혼하게 되었거든. 언니도 아직 대학생 아니야? 그렇긴 한데 상대가 너무 마음에 들었나 봐. 뭐 우리 에리코가 한번 한다면 끝까지 밀어붙이잖니? 그래. 그게 다야?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뭐 그런 것도 안 물어봐? 얘기하고 싶으면 하던가. 무려 IT 기업을 운영하는 사장님이래. 진짜? 그럼 거의 아빠랑 비슷한 연령대인 사람이란 말이야? 그게 말이야. 아직 30대 중반밖에 안 됐다 그러네. 아직 나이도 젊은데 대단하지 않니? 그렇다고 해도 꽤 많이 차이 나는 것 같긴 한데 뭐 여튼 축하한다고 대신 전해줘. 나는 과제해야 하니까 이만 가볼게. 아직 있어봐. 본론은 지금부터니까. 그 사람이 우리 집에 인사를 하러 온다니까 너도 좀 와줬으면 하거든? 내가 왜? 없어도 상관없잖아. 상대분이 가능하면 가족 전원이랑 인사하고 싶다고 했단 말이야. 사양할게. 안 돼. 안 오면 직접 기숙사까지 찾아간다. 아이 그러지 마. 창피하단 말이야. 싫으면 얌전히 오던가. 변함없이 자기 멋대로인데다가 언니 생각밖에 안 하시는 걸 보니 한숨이 절로 나온다. 나는 당연히 집에 가기 싫었지만 한편으로는 언니가 부자랑 결혼하면 가족들은 이제 나를 아예 신경 안 쓰게 될지도 모른다. 그렇게 된다면 이번에야말로 완전히 연을 끊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도 있었다. 그렇게 거의 1년 만에 집에 돌아온다. 이게 마지막이길 진심으로 기도했다. 안에 들어가자 언니와 부모가 있었다. 약혼자는 잠시 후에 따로 온다고 한다. 그렇게 내가 도착하자마자 야, 커피 좀 내와. 그 전에 커피랑 같이 먹을 것들 좀 사오고. 어김없이 시작되는 가정부 취급. 그 후 언니 약혼자가 찾아왔다. 아사하라 마사미치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니의 약혼자는 인상은 좋아 보였지만 상당히 살이 쪄 있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언니 취향은 아닌 것 같은데 엄청나게 돈이 많다고 하니까 뭐 문제 없겠지. 부모는 약혼자의 인사를 받자마자
아이고, 저야말로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죠 뭐. 자, 그렇게 서 있지 말고 편하게 계시죠. 언니 약혼자라는데도 오히려 아부는 이쪽이 떠는 수준이었다. 그러고 보니 이 집도 오래돼서 이사 좀 가고 싶다고 난리도 아니었지. 무엇보다 가장 크게 놀란 건 언니가 보인 태도였다. 마사미치 씨가 좋아하는 걸로 한 잔 타왔어. 여기 간식도 마사미치 씨가 좋아할 것 같은 걸로 골랐어. 언니랑 참 오랜 시간을 함께했지만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행동하는 건 정말 처음 봤다. 약혼자가 온 지 아직 15분도 안 됐는데 벌써부터 속이 울렁거리기 시작한다. 하지만 그 약혼자는 외모는 차치하더라도 여동생분이 교코라고 하셨죠. 만나서 정말 반가워요. 잘 부탁드려요. 대화를 나누는데 정말 예의 바르고 성실해 보이는 인상이었다. 이렇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니 너무 불쌍하게 느껴졌다. 이딴 가족을 앞으로 평생 상대해야 할 테니까. 그렇게 결혼 인사를 끝마치고 언니는 대학을 자퇴했다. 뭐 이제 공부할 필요도 딱히 없으니 그럴만도 하다. 더욱이 결혼식 준비에 필요한 잡일들은 모두 다 나한테 떠밀었다. 청첩장 준비 같은 자잘한 일들은 전부 내가 해야 했다. 그렇게 결혼식 당일 드레스를 두른 언니는 확실히 예쁘긴 했다. 내면도 예쁘면 참 좋았을 것을. 그렇게 예쁜 옷으로 몸을 치장해놓고는 이 드레스 300만 엔이나 하는 거야. 너는 아마 평생 못 입을 테니까 오늘 잘 봐도. 또 내게 이런 말을 할 뿐이었다. 뭐 어찌어찌 결혼식 자체는 무사히 마쳤고 드디어 나는 마음의 짐을 덜 수 있게 되었다. 그 후 내 생각대로 언니가 결혼하고 나서 가족과 연락이 완전히 끊기게 되었다. 뭐 유유자적한 생활을 만끽하면서 나 같은 건 완전히 잊고 잘만 지내겠지. 그 후 7년이 지나 27살이 된 나는 외국계 대기업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 급여도 내 또래에서는 꽤나 많이 받고 있다. 그뿐만이 아니라 남자친구도 생겼다. 같은 회사 상사로 30대의 부장을 단 우키가야 타츠마시다. 그와 사귄 지 1년이 되었을 무렵 나랑 결혼해주지 않을래? 네, 좋아요. 그렇게 프로포즈까지 받게 되었다. 이렇게 내 인생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러던 어느 날, 근데 우리 결혼할 거면 쿄코네 부모님께도 인사드려야겠지? 그럴 필요 없어. 에이,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 결혼식에도 부를 거잖아. 반드시 필요한 걸까? 뭐 보통은 다들 그렇게 하지. 그치, 알아. 나도 알긴 아는데. 뭐 네가 가족들이랑 사이가 별로 안 좋다는 건 나도 대충 알고 있어. 뭐 그렇긴 하지. 혹시 학대받거나 그랬던 건 아니야? 만약 그랬던 거라면 만나기 꺼려하는 것도 이해가 가. 아니, 뭐 학대라고 할 만한 건 없었지만 옛날부터 내게 관심이 없었다고 해야 할지. 이제 와서는 뭐 몇 년씩이나 연락 안 하고 살아와서 좀 그래. 혹시 죽어도 만나고 싶지 않은 이유가 있는 거면 당연히 존중할게. 가능하면 그 이유도 자세히 듣고 싶긴 하지만 죽어도 만나고 싶지 않은 건 또 아니야. 꼭 인사를 하고 싶은 거야? 그치. 그저 형식일 뿐이긴 해도 결혼하는 거라면 확실하게 해두고 싶거든. 알겠어. 그럼 연락해 둘게. 날짜는 이번 주 일요일 어때? 못 갈 정도는 아닌데 처리해야 할 일이 있어서 살짝 늦어질지도 모르겠네? 그럼 먼저 가 있을 테니까 일 끝나면 와. 알겠어. 뭐 사가면 좋을까? 비싸 보이기만 하면 뭐든 다 좋아할 거야. 그럼 일요일에 보자. 그렇게 엄마한테 결혼한다는 사실을 전하고 내키지 않지만 본가를 방문한다. 이제는 집도 바뀌어 가족들은 시내에 있는 고급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다. 아마 형부 소유의 집일 것이다. 집에 들어가자 언니가 맞이하러 나왔다. 난 부른 적도 없는데 말이다. 언니는 내 얼굴을 보자마자 깔깔 웃으며 너 같은 거랑 결혼을 하다니 참 세상은 넓고 이상한 사람은 많나 봐. 누가 오든 웃거나 하지는 않을 테니까 안심해도 돼. 라고 짓거리더니 안녕하십니까? 우키가야 타츠마라고 합니다. 막상 내 약혼자가 오자 바로 분위기가 바뀌었다. 왜냐면 그는 정석 꽃미남이기 때문이다. 직업도 대기업 부장으로 젊은 나이에 엄청난 출세를 이뤄낸 엘리트다. 실력주의 회사라서 연봉도 1000만 엔이 넘는다. 이렇게 예상을 크게 뛰어넘는 하이스펙의 남자가 나타나자 언니는 분한 듯한 표정을 지었다. 조금은 가슴이 후련했지만 언니는 분풀이라도 하고 싶었는지 오랜만에 앨범이나 보자. 여기 쿄코 어릴 적 사진도 있잖아. 뭐 집에 약혼자가 찾아왔을 때 앨범을 볼 수도 있는 거겠지만 어렸을 적에 나는 가정사정이 사정이었던 만큼 항상 풀이 죽어 있었고 그래서 사진도 추한 사진들밖에 없다.
이것 좀 보세요. 켜코는 항상 웃지도 않고 맨날 어두운 표정이었거든요. 옛날부터 자매인데 하나도 안 닮았네 하는 소리만 듣고 자랐어요. 사진을 보여주며 나를 돌려서 까는 언니, 심지어 부모도 정말 자매가 어쩜 이리 다른지 몰라. 성격도 외모도 완전히 딴판이란 말이지.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 같은 얘기보다는 무의식적으로 언니를 추켜 세우기만 했다. 아무리 그래도 약혼자 앞에서 이런 말을 들으니 분하고 창피했다. 집에서 보내는 몇 시간 동안 눈물을 흘리지 않기 위해 참느라 혼났다. 내 이름은 후시미 에리코, 28살 주부다. 최근 동생이 약혼자를 데리고 왔다. 나와 비교해 많이 뒤떨어지는 동생이 대체 어떤 남자를 데려올까 궁금했는데 엄청 잘생긴 엘리트 회사원을 데려오는 거 아닌가? 무슨 몰카라도 찍는 줄 알았을 정도다. 나는 뭐 유복하긴 하지만 예전에 비하면 많이 죽었다. 남편 회사가 사정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안 그래도 뚱뚱하던 남편은 결혼하고 나서 더욱더 살이 불어나고 말았다. 그렇지 않아도 외모는 마음에 들지도 않았는데 지금은 아예 얼굴을 보면 토가 나올 지경이다. 내가 동생보다도 못하다니 이건 절대 용서가 안 된다. 그래서 나는 동생 약혼자를 빼앗기로 결심했다. 타츠마 씨 안녕하세요. 잠깐 연락 가능할까요? 네, 가능하긴 한데 제 연락처는 어떻게 하셨어요? 아빠한테 주신 명함에 써 있었거든요. 아, 그래서 용건이 뭐예요? 용건이라기보다도 타츠마 씨랑 좀 친해지고 싶어서요. 저랑요? 그건 또 왜요? 솔직히 처음 뵀을 때부터 계속 관심이 갔거든요. 어떻게든 타츠마 씨랑 더 가까워지고 싶었어요. 아, 저는 동생분과 약혼했고 에리코 씨도 이미 결혼했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네, 하지만 이렇게 말하긴 뭐하지만 제 동생은 외모가 좀 까놓고 말해서 못생겼잖아요. 타츠마 씨에게는 그런 애보다 제가 더 잘 어울릴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남편과도 요새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아서 많이 외롭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번 주 주말에 술이라도 한잔 안 할래요? 뭐 그러고 나서 어디서 자고 가도 괜찮고요. 그거 정말 괜찮은 생각이네요. 모니로볼 리조트라고 하는 호텔 혹시 아세요? 물론이죠. 시내에 있는 고급 호텔 말씀이시죠? 거기서 한잔하고 즐기는 건 어떠세요? 네, 좋아요. 꼭 그렇게 해요, 우리. 그럼 이번 주말 저녁에 뵈러 갈 테니까 호텔 레스토랑에서 식사하고 방에 가서 천천히 시간 보내도록 하죠. 기대하고 있을게요. 저도요. 이거 생각보다 일이 잘 풀릴 것 같다. 이제 내게 집중하게 만들어 동생을 버리게 할 생각이었다. 그렇게 당일이 되어 나는 타츠마 씨와 함께 고급 호텔 부지로 들어갔다. 아직 저녁 시간이 되지는 않아서 라운지에서 차나 한잔하기로 했는데 막상 라운지에 가자 에리코, 당신이 왜 여기 있어? 마사미츠 씨? 우연이네. 그 자리에 남편이 있는 거 아닌가? 서로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는 나와 남편, 그리고 이것보다 더한 사태가 일어나고 마는데 언니, 나도 이젠 그냥은 못 넘어가. 바로 동생까지 나타나고 만 것이다. 그리고 타츠마 씨는 모일 사람이 다 모였다는 흡족한 표정을 지으며 자, 그럼 다들 모였으니 상황을 설명드리도록 하죠. 그가 미소를 지으며 시작한 이야기에 따르면 먼저 남편의 회사가 내 생각 이상으로 크게 기울고 있어 결국 대기업에게 매각하기로 결정났다고 한다. 매수하는 회사는 타츠마 씨와 동생이 일하는 회사다. 언니 남편의 회사를 담당하게 된 것은 그저 우연이었다고 하는데 매수에 대한 얘기도 거의 다 결정되어 오늘 이 호텔에서 마지막 협의를 할 예정이었다고 한다. 즉 나는 남편과 의도적으로 마주치게 된 셈이었는데 타츠마 씨가 언니에게 설명을 하는 사이에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눈치채지 못한 형부에게 내가 설명을 해주었다. 물론 언니가 내 약혼자를 유혹해서 이 호텔까지 왔다는 사실도 폭로했다. 그러자 형부는 얼굴이 붉어져 화를 내기 시작했다. 뭐 당연한 일이지만 그게 아니라 마사미치 씨, 그니까 타츠마 씨랑 상의할 게 좀 있어서. 언니는 어떻게든 빠져나갈 구멍을 찾았지만 무리가 있었다. 왜냐면 타츠마 씨를 꼬신 대화 내역이 다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사미치 씨는 죄송합니다. 오늘 할 얘기는 다음에 다시 하시죠. 변호사를 만날 일이 생길 것 같으니 라고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결혼 생활이 파탄난 언니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너무한 거 아니야? 둘이 짜고 나를 이렇게 매겨? 라며 우리를 공격했지만 인사드렸던 날 돌아가는 길에 당신과 부모님이 쿄코에게 하셨던 일에 대해 전부 들었습니다.
당신들이 한 짓에 비하면 이건 그냥 애교에 불과하죠. 그리고 애초에 저를 꼬신 건 그쪽 아닙니까? 다츠마 씨는 그녀에게 차갑게 한마디 던졌다. 언니가 우리를 가만뒀다면 우리도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야. 하지만 이렇게 내 인생을 방해하니까 나도 이제 참지 않기로 했어. 나도 언니한테 제대로 한마디 해줬다. 이렇게 언니는 형부와 이혼하게 되었다. 원래라면 재산을 분할받아야 할 테지만 혼전 계약이 있었는지 거의 무일푼으로 쫓겨났다. 그리고 부모도 예상대로 마사미치 씨 소유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집에서 나갈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생활비도 거의 100% 형부에게 지원받으며 살아왔기에 아빠는 일을 그만두고 유유자적하게 지내고 있었고 결국 온 가족이 무직인 상태로 쫓겨나게 된 셈이다. 앞으로는 비참한 인생이 기다리고 있겠지.